오늘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달러와 국제유가가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반대로 움직일까요? 그리고 반드시 반대로 움직이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달러와 국제유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국제유가의 전망까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점에서 달러와 국제유가의 상관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안 그래도 요즘 전 세계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낮다 보니까 국제유가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달러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죠.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약에 달러의 움직임과 국제유가의 움직임이 100% 정반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유가의 가격은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가치와 그리고 국제유가의 상관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국제금융센터에서 발간한 국제유가와 미국 달러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와 달러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유가 있죠. 바로 우리는 원유와 석유를 달러를 주고 사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달러를 주고 사오기 때문에 달러와 국제유가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을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석유를 수입하는 입장과 석유를 수출하는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석유 수입국,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입장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원달러 환율, 즉 달러 원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러 원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환율이 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달러 가치의 상승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유의 가격이 현재 1배럴에 41달러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달러 원 환율이 1,100원일 때에는 우리가 1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45,100원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강세로 흐르게 되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달러 원 환율이 1,200원이 되면 우리는 똑같은 1배럴을 수입할 때 49,200원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원유 수입국 입장에서는 같은 양의 원유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원유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유 수입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는 유가 하락 요인이 되는 겁니다. 수출국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수출국 입장에서도 1배럴에 41달러로 원유를 수출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면 물론 수출국 입장에서 41달러를 버는 것은 맞지만 41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예전에 우리가 1달러 하나당 사과 하나를 살 수가 있었는데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우리는 1달러로 사과를 사고도 돈이 남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살 수 있는 것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똑같은 41달러를 번다고 하더라도 석유 수출국들의 실질적인 이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다 보면 이렇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 벌고 싶고요. 200만 원 벌면 300만 원 벌고 싶죠. 300만 원 벌면 500만 원 벌고 싶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인 이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원유 수출국들은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하게 되고요. 그 더 많은 원유를 수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유가 하락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100% 국제유가와 달러의 움직임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제유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결정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담합에 의해서도 국제유가는 결정이 되죠.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이 원유와 석유를 투자로 사용하려는 그리고 혹은 해지로 사용하려는 금융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 수요들도 국제 유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달러와 국제 유가의 움직임이 정반대로 100%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국제 유가와 달러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984년부터 2004년까지 거의 20년간 무엇인가 굉장히 애매하게 국제 유가의 달러 움직임은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듯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바로 너무나도 다양한 요인들이 국제 유가에 작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2004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마치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를 보듯이 이쪽에 줄을 걷고 반으로 접으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듯이 국제 유가는 달러와 정확하게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국제 유가의 상황이 어떻죠? 달러는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유가 하락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죠. 석유 공급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유가 하락의 요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경제가 부진하다 보니까 수요가 부족하고 재고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가 하락의 요인입니다. 즉 현재 국제 유가는 삼중고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조건들이 달라지게 된다면, 어느 것 하나라도 변하게 된다면 국제 유가의 전망은 전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국제 유가가 의미 있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